네, 저희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특히 유명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있죠. 뭐 연예인이나 뭐 정치인 또는 뭐 스포츠 스타 등등 저희가 사건들을 많이 수행하는데, 그런데 업무 특성상 그 경과를,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좋은 성과를 얻은 후에도 널리 그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의뢰인이 먼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소송, 그 분쟁의 진행 경과와 결과, 뭐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만약에 언론이 먼저 그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면 더 부담 없이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바로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의 이혼 판결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보도를 했어요. 저희가 판결문을 받기도 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나왔고,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취재 요청을 해왔는데, 저희는 일단 그 의뢰인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고, 또 판결문을 직접 보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그 사양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의뢰인이 부정확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정정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그래도 동의를 받고, 또 내용도 확인을 받은 후에 오늘 판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낸시 랭 씨의 사건을 여러 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온 이혼 소송, 또 그 과정에서의 접근금지 관련된 임시보호 명령도 저희가 했고요. 또 피해자 보호 결정도 받았습니다.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상대방을 고소했고요. 지금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이 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어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인데, 결국은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 의뢰인이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 4월에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저희가 청구한 게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사실상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우선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이혼이고요. 이게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자료 지급한 액수 그대로 저희가 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왜 원고 측에 저희 의뢰인의 이야기를 다 인정하고 받아주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재산분할은 저희가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도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이겼다라고 보도가 됐죠.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관련된 부분은 판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또 판결문에도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모두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겠죠. 판결문은 이런 사실들을 인정했어요.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기간 중에 피고의, 즉 상대방의 사업자금 요구나 뭐 기타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 폭언으로 갈등이 있었고, 저희 의뢰인의 원고가 2018년 9월에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거주지로 와서 뭐 유리창 깨고 휴대전화 손괴해서 경찰에 출동했고요.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접근 금지를 포함한 임시보호 명령을 받았고, 그 후에 피해자 보호 결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 결정을 위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 의뢰인이 이제 피해를 입고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했습니다. 뭐 상해, 그리고 또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그 외에도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이거는 성폭법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고소를 했고, 또 실제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에 대한 사기건도 역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일부는 인정한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혼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잘못은 상대방 측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이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고 또 부부의 내밀한 영역에 관하여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또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범죄로 기소돼서 현재 구속 상태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이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즉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결국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원고인 저희 일회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따라서 이혼 판결이 나온 거죠. 물론 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우리 일회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이 판결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판결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청구한 게 있죠.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 상대방의 폭행 등 귀책 사유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인 저희 일회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상대방이 저희 일회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그 액수는 5천만 원으로 정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는 상대방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여러 가지 서면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비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낸시랭 씨 측의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뭐 엄청난 공모와 협잡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당연히 뭐 판결문에는 언급도 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저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또 이번에 1심 판결을 통해서 뭐 거의 전부 다 인정됐습니다. 사실상 전부 다 인정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법을 어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또 성과를 낸 상황이죠.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항소심이 열린다 하더라도 뭐 큰 지장이 없이 이번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연예인에 준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저희 일회인, 일회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든지 또는 일회인의 행동에 대한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거지만 이번 사건 관련해서 특히 배우자와의 이제 이혼 판결 나왔습니다만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명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위로 혼인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혼인관계 형성된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평가, 형사적인 평가도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요. 그리고 가사 관련해서 이런 그 법원의 판단도 1차적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일회인 낸시랭 씨와 상대방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해설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 내용은 저희 일회인의 요청과 동의에 의해서 내용 확인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마지막으로 밝힙니다.